자, 우리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시냅스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자극 전달에 대한 부분, 심화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목소리가 조금씩 갈라지고 있어요. 배가 고픈데 밥을 먹지 못하고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시냅스라고 나와 있어요. 시냅스라고 하는 단어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혹시나 가르쳐 줬거나 교과서에 저 단어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와, 진짜 우리 학교 교과서가 조금 수준이 있구나. 그렇지?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줬으면 아, 우리 학교 선생님이 뭔가 가르쳐 주려는 욕심이 조금 있으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시냅스라는 것은 우선 설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뉴런이 두 개 이상이 등장을 해줘야지 설명이 가능해요. 시냅스는. 왜냐하면 뉴런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되게 안 된다. 뉴런 사이의 좁은 틈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뉴런이 두 개가 등장을 했죠. 근데 이 뉴런이 두 마리가 온전히 이렇게 딱 붙어 있지가 않아. 살짝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의 틈바구니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결국에는 뉴런이라고 하는 아이가 전기 신호를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반응에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치? 전기 신호가 이렇게 쭉쭉쭉쭉 가게 될 거거든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전기 신호가 이 첫 번째 뉴런에서 두 번째 뉴런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거지. 그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틈이죠. 붙어있는, 접촉되어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첫 번째 뉴런으로 들어가는 부분, 축삭돌기 말단, 이 부분을 확대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뉴런의 이 신경세포체 앞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가지돌기가 되잖아요. 가지돌기 앞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시킨 거예요. 진짜 자세히 그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축삭돌기 말단 있는 부분에 이렇게 소포, 그러니까 조그마한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 안에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떨어져 있고 틈이 있는데 어떻게 전기 신호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틈바구니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신호가 어떻게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여기에서 자극이 들어왔다라고 치면 1번 뉴런에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는 전기 신호인 게 확실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첫 번째 뉴런에서 두 번째 뉴런으로 넘어갈 때는 여기 중간에 이제 시냅스를 거쳐야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화학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아니에요. 응? 되게 특이하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신호를 받았잖아. 그럼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 뒤에 뉴런이 하나 또 등장을 했다. 그럼 여기 또 틈바구니 또 생기잖아. 이걸 우리가 시냅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여기에서 화학 물질의 이동이 또 다시 한번 일어나고. 되니? 그러니까 화학 물질의 이동이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신호가 이동을 하고. 되니?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 신호로 들어가는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시게 되면 자세히 공부하게 될 거고, 그것까지는 여기서 다루면 너희들 토 나와. 알겠지? 그래서 생략하는 거고, 화학 물질 정도는 다룰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전기 신호가 쭉쭉쭉쭉 오다가 이제 넘어가야 돼, 시냅스를. 그치? 근데 여기 지금 조그마한 주머니가 있죠. 이 조그마한 주머니 있는 부분을 전기 신호가 오면서 쿵 하고 쳐요. 알겠니? 그러면 이 조그마한 주머니가 이제 소포체가 이 축삭돌기 말단 이 경계에 있는 부분까지 밀려 나오면서 터집니다. 자, 터지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화학 물질이 어떻게 돼요? 이 틈바구니 있는 쪽으로 쫙 퍼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 퍼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화학 물질이 퍼지는 현상, 두 글자로. 화학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뭐야 이게? 확산이잖아, 확산. 그래서 이 화학 물질이 확산이라고 하는 현상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퍼져나가더라. 그렇죠? 근데 이 화학 물질을 우리가 아세틸콜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이것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옆에 있는 이제 가지돌기, 뉴런 있는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터지면서 다른 애들한테 이 화학물질을 넘겨줄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내신 특강에서 뭘 공부를 했었냐면, 가지돌기는 자극을 수용할 수만 있지 남들한테 그 전기 신호를, 자극을 남들한테 주지는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요. 가지돌기의 특징이에요. 받는 건 가능한데 남들한테 주는 건 불가능해. 그치? 그 이유가 뭐냐? 자세히 들어가면 이 가지돌기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한테 못 줘. 응? 자극을 전달을 못 시켜. 대신 받아들이는 건 가능한데, 이 받아들이는 부분을 선생님이 좀 확대시켜서 크게 그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문이 있어, 얘들아. 가지돌기 있는 부분에 보면, 이거 고등학교 과정에 이게 나올라나?
교과서 다 바뀌면서 이제 다 빠졌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대학생 정도 되어야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저기에서 화학 물질이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확산에 의해서 이렇게 와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분명히 막혀 있거든요. 이게 뚫려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되니? 지금 문이 막혀 있어. 그러면 여하튼 이 문을 열고 얘네들이 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화학 물질이 여기 틈바구니 보이니? 여기 안으로 오목하게 쏙 들어간 부분 여기에 낑겨. 화학 물질이. 이 아세틸콜린이. 그러면 여기 낑긴 부분 여기 움푹하게 들어간 부분에 아세틸콜린이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문이 휭 하고 열려요. 그럼 다른 애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문이 열렸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 왼쪽에 있었던 여하튼간 화학 물질이 이 물질이 신호가 옆쪽으로 넘어간 게 맞죠.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 다음번에는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쭉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진짜 자세히 설명했어. 시험 문제 이런 것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혹은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거 공부하는 거구나. 그치? 이걸 공부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너희들이 중학생이다 보니까 너희들 수준에 맞게 최대한 이제 난이도를 좀 낮춰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저기 지금 뭐 아세틸콜린 뭐 되게 깜찍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지만 저거 다 영어로 나와요. 알겠니? 그리고 이제 본의 아니게 이온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할 기회가 생깁니다. 선생님이 전기 신호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콘센트에다 플러그 꽂아가지고 사용하는 그 전기 신호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 몸 안에 그런 전기가 흐른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렇지? 근데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되게 많아요. 그게 이온이에요, 이온. 응? 들어본 적 있지? 우리 중학교 2학년 화학 시간에도 공부했었잖아, 그렇지? 그 이온 얘기가 나중에 너희들 분자생물학, 이제 생물 2라든가 이런 거 선택하게 되면 또 나온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화학 같기도 하면서 난 분명히 생명과학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가 나오면서 정기적 인력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물리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뭔가 그치? 혼란이 온다고. 그치? 근데 재밌어. 네, 그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자극의 전달로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너희들이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야 이거는 기본이지 이건 무조건 나와 무조건 알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중학교는 좀 복불복이에요. 가르쳐 주면 암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이동하는 거구나 라는 거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한번 들으면 그냥 웬만하면 그치 외워져.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뉴런이 총 4개가 등장한 거예요. 요거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그치? 자극을 지금 2번째로 들어가는 뉴런 좀 특이하게 생겼죠. 얘한테 자극을 줬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자극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출제자가 물어봅니다. 오케이? 보세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머리털 같이 생긴 아이들 있지? 이게 가지돌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돌기의 기능을 너희들한테 물어보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가 나와 얘들아. 그러니까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아들일 수만 있지 다른 아이들한테 자극을 주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극이 이렇게 와요. 양쪽으로 퍼진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이제 전기 신호 여기까지 갔다라고 치자. 얘한테 넘겨줄 수 있어? 이 끄트머리에는 주머니가 없어. 그러니까 이쪽 옆쪽으로 넘어가는 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A 뉴런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쪽에서 온 자극을 절대로 알아차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쪽으로 움직인 전기 신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가지돌기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 끄트머리 있는 부분에서 주머니가 터져서 여기 지금 시냅스잖아요. 이쪽으로 이동이 얘네들은 가능해요. 그래서 B하고 C로 들어가는 부분은 자극 요쪽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디에 자극이 전달이 되냐? 여기에 자극을 주게 되면 B하고 C 있는 부분까지 갈 수 있다. 한 뉴런 내에서는 양방향으로 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음 뉴런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시냅스를 거쳐야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돌기가 준비되어 있는 부분에서만 이제 자극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시냅스도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지돌기의 기능도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외로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이제 가지돌기 위치만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QR코드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내신 특강에서 다시 보도록 하자고요.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